보이지 않는 공포라 불리는 스텔스 기술은 오랫동안 현대전의 절대적인 정답으로 군림해 왔습니다. 적의 레이더망을 무력화하고 은밀하게 다가가 치명적인 일격을 가하는 침묵의 암살자. 그것이 우리가 꿈꾸던 미래 전투기의 표준이었고 F-35는 그 정점에 서 있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스텔스의 만능주의의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계 최강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미국조차 차세대 6세대 전투기 설계에서 기체의 은폐 성능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의 KF-21 보라매가 가진 독특한 설계 철학이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완성이라 비판받았던 반매립 무장창과 완전한 매립형 구조 사이의 간극은 사실 실패가 아니라 미래 전장의 패러다임 변화를 꿰뚫어 본 고도의 전략적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수조 원의 예산과 수십 년의 시간이 투입된 이 거대한 프로젝트는 단순히 보이지 않는 옷을 입기 위한 경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유인기와 무인기가 하나로 묶여 싸우는 협동 전투라는 거대한 파도를 향한 대한민국만의 대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스텔스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진짜 실체와 KF-21이 왜 세계가 주목하는 6세대 기술의 징검다리가 되었는지 그 설계에 숨겨진 소름 돋는 반전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던 전투기의 상식은 오늘부로 완전히 뒤바뀔 것입니다. 추측과 환상을 걷어내고 이제 차갑고 냉정한 데이터와 전략의 세계로 들어가 보시죠. 각오하셔도 좋습니다. 과거의 공중전이 더 높은 고도에서 더 빨리 날아 적을 먼저 격추하는 단순한 힘의 대결이었다면 오늘날의 하늘은 정보라는 자원을 누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리는 거대한 데이터 처리장으로 변모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국 공군이 채택한 하이로우 믹스 전략의 정수를 목격하게 됩니다. 흔히 사람들은 F-35라는 세계 최강의 스텔스기가 있는데 왜 굳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KF-21을 따로 만드느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의 시각은 다릅니다. F-35는 분명 뛰어난 기체이지만 한 대를 띄울 때마다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운영 유지비와 미국의 엄격한 통제는 국가 안보의 모든 것을 맡기기에 너무나 큰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실제로 F-35의 시간당 유지비는 약 35,000달러에 달하며 이는 우리 돈으로 비행 한 번에 수천만 원이 사라지는 셈입니다. 반면 KF-21은 시간당 2만 달러 이하의 운영 비용을 목표로 설계되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전쟁은 단 한 번의 출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백 번, 수천 번의 소모전을 견뎌내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F-35와 KF-21의 환상적인 팀워크가 빛을 발합니다. 스텔스 성능이 극대화된 F-35가 적진 깊숙이 침투해 레이더망을 교란하고 적의 위치를 파악하는 눈의 역할을 한다면 그 뒤를 따르는 KF-21은 강력한 무장 능력을 바탕으로 적을 소탕하는 주먹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F-35는 내부 무장창의 한계로 인해 실을 수 있는 미사일 수가 제한적이지만 KF-21은 상대적으로 넉넉한 하드포인트를 활용해 미티어와 같은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대량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형 데이터 링크인 링크K를 통해 F-35가 탐지한 표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받아 KF-21이 보이지 않는 거리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원격 사격 전술은 적 입장에서 재앙이나 다름없습니다. F-35가 탐지하고 KF-21이 타격하는 이 유기적인 시스템은
한정된 예산 안에서 공군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도 치밀한 계산의 결과물입니다. 2014년 당시 수많은 논란 속에서도 독자 플랫폼을 포기하지 않았던 실무자들은 바로 이 지점을 내다봤습니다. 단순히 미국산 전투기를 사서 쓰는 소비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늘의 상황에 맞게 소프트웨어를 수정하고 무장을 통합할 수 있는 권한, 즉 플랫폼 주권을 가져야만 진정한 자주 국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F-35에만 올인했다면 기체에 작은 결함이 생기거나 무장 하나를 추가하려 해도 미국의 승인과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며 기다려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KF-21이라는 우리만의 그릇을 가졌기에 독자적인 전자전 장비를 탑재하고 국산 미사일을 마음껏 시험하며 전술의 폭을 넓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전력 보강을 넘어 동북아시아의 군사 균형을 재편하는 거대한 움직임입니다. KF-21은 F-35의 빈틈을 메우는 조연이 아니라 전장의 전체 판도를 읽고 실질적인 타격을 가하는 필드 위의 사령관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적의 숨통을 조이는 이 위험한 동행은 대한민국이 세계 4대의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가장 강력한 엔진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스텔스라는 단편적인 성능에 매몰되지 않고 전체 시스템이 발휘하는 시너지가 얼마나 무서운지 똑똑히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현대전의 패러다임이 유인 전투기 간의 도그파이트에서 네트워크 중심전으로 이동하면서 이제 전장은 누가 더 똑똑한 조력자를 거느리느냐의 싸움으로 변모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 키워드는 유무인 복합체계, 즉 멈티라 불리는 MUMT 기술입니다. 최근 공개된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청사진을 보면 KF-21 보라매가 단순히 혼자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오리 X와 같은 저피탐 무인 전투기 여러 대를 거느리고 비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화려한 그래픽이 아니라 실제 대한민국이 사활을 걸고 추진 중인 6세대 전투기 기술의 핵심입니다. 왜 전문가들은 KF-21이 완벽한 스텔스기가 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 정답은 바로 이 무인기, 군단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투기 한 대가 적의 레이더망을 뚫기 위해 기체 전체를 값비싼 스텔스 도료로 칠하고 무장을 모두 안으로 숨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KF-21이 직접 위험한 적진 한복판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스텔스 성능이 극대화된 무인기들이 KF-21보다 앞서 날아가 적의 방공망을 유인하고 레이더 기지를 타격하며 전장의 정보를 수집하기 때문입니다. 조종사는 적의 사거리 밖 안전한 곳에서 무인기들이 보내오는 고해상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마치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을 하듯 전장을 지휘하기만 하면 됩니다. 기체 설계 단계부터 인공지능 연산 능력을 고려한 대용량 컴퓨팅 시스템과 고속 데이터 링크를 반영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KF-21이 F-35처럼 모든 것을 기체 하나에 구겨 넣으려 했다면 오히려 무인기와의 협동을 위한 확장성이나 수정 가능성은 크게 떨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플랫폼의 여유 공간을 확보하고 독자적인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를 보유함으로써 무인기 지휘 통제 기능을 가장 유연하게 통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원들이 밤낮을 잇고 개발 중인 드론 군집 제어 알고리즘은 한 명의 조종사가 여러 대의 무인기를 자신의 팔다리처럼 움직이게 만드는 마법 같은 기술입니다. 이는 적의 입장에서 볼 때 전술적 재앙입니다. 레이더에 잡히는 것은 작은 드론들 뿐인데 어디선가 미사일이 날아오고 정작 그 지휘 본부인 KF-25는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조종사의 생존성을 극대화하면서도 공격력은 몇 배로 증폭시키는 이 체계는 인구 감소로 인해 숙련된 조종사 한 명이 소중해진 대한민국 군사 현실에도 완벽히 부합하는 해결책입니다. 차가운 금속으로 만들어진 전투기가 인간의 판단력과 인공지능의 정밀함을 결합해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모습은 우리가 상상하던 미래전의 실체입니다. 이제 보라마에는 단순히 하늘을 나는 기계가 아니라 무인기라는 충성스러운 호위 무사들을 이끄는 전장의 사령관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도약은 세계 어느 나라도 쉽게 따라할 수 없는 영역이며 오직 독자적인 플랫폼과 고도의 IT 기술력을 동시에 보유한 대한민국만이 가질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화려한 유무인 복합 체계가 완벽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기체를 힘차게 밀어 올릴 수 있는 강력하고 독립적인 심장, 즉 엔진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과연 남의 힘을 빌리지 않고 우리만의 힘으로 이 거대한 체계를 완성할 수 있을까요? 전투기가 하늘의 지배자가 되기 위해 가장 먼저 갖춰야 할 것은 화려한 무장도 매끄러운 외형도 아닌 바로 멈추지 않는 강력한 심장입니다. 현재 KF-21의 두 심장은 미국 GE2사의 F-530 엔진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검증된 훌륭한 엔진이지만 냉정하게 말해 이는 반쪽짜리 독립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공들여 만든 보라매를 다른 나라에 수출하려 할 때마다 매번 미국의 승인을 기다려야 하며 엔진의 핵심 부품 하나를 열어보는 것조차 엄격한 제한을 받는 것이 냉혹한 국제 정치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술적 종속은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창원과 대전의 연구소에서 엔진 독립이라는 거대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한화의 로스페이스를 필두로 한 우리 기술진의 목표는 단순한 부품 국산화가 아니라 15,000파운드급 이상의 추력을 내는 독자적인 첨단 터보팬 엔진을 우리 손으로 직접 설계하고 제작하는 것입니다. 이는 항공우주 기술의 꽃이라 불리는 소재 공학의 정점입니다. 섭씨 1600도가 넘는 지옥 같은 고온 속에서도 형태를 유지하며 초당 수백 번을 회전해야 하는 터빈 블레이드를 만드는 일은 단결정 합금 기술과 같은 초정밀 주조 기법이 없으면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과거 엔진 기술이 전무했던 시절 우리는 외국산 엔진을 닦고 조이는 정비 수준에 머물렀지만 이제는 그 내부 구조를 완벽히 이해해야 하고 우리만의 냉각 설계와 소재를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갈 길은 멉니다. 6세대 전투기에 필수적인 가변 사이클, 엔진이나 레이저 무기 운용을 위한 고출력 발전 능력은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들도 수십 년을 매달려온 난제 중의 난제입니다. 하지만 우리 엔지니어들은 특유의 끈기로 그 격차를 무섭게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무인기용 소형 엔진 개발에서 얻은 데이터와 가스터빈 국산화 과정에서 축적된 노하우는 이제 KF-21이 차세대 엔진을 향한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엔진 국산화는 단순히 경제적인 이득을 넘어 진정한 의미의 자주 국방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우리가 만든 엔진이 보라매의 기체 안에서 고동치기 시작하는 날,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전투기 엔진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몇 안 되는 엘리트 국가의 반열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계 장치의 완성이 아니라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 하늘을 스스로 지키겠다는 의지의 결실입니다. 뜨거운 엔진 공장에서 땀 흘리는 숙련공들의 손끝에서 그리고 밤샘 연구를 마다하지 않는 젊은 과학자들의 모니터 안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심장은 이미 힘차게 뛰고 있습니다.
엔진 독립이라는 이 험난한 여정은 결국 우리 방산 기술이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거대한 흐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심장의 힘을 얻어 더 넓은 세계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보라매가 가진 압도적인 경제성과 효율성이 전 세계 하늘을 어떻게 뒤덮게 될지 그 놀라운 시장 경쟁력의 실체를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방위 산업은 단순히 무기를 사고 파는 시장이 아니라 국가의 전략적 이해관계와 거대한 자본이 충돌하는 냉혹한 경제 전쟁터입니다. 이곳에서 KF-21 보라마에는 유럽의 전통 강자인 라팔이나 유로파이터가 수십 년간 점유해온 틈새를 무서운 기세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공군 구매 담당자들이 보라매의 제안서에 주목하는 이유는 매우 현실적이고도 명확합니다. 바로 압도적인 가성비와 유지보수의 편의성 때문입니다. F-35와 같은 최첨단 스텔스 기는 도입 비용도 비싸지만 비행 한 번을 위해 투입되는 유지비가 일반 전투기의 몇 배에 달합니다. 반면 보라매에는 대한민국 공군이 이미 120대를 확정적으로 주문하며 규모의 경제를 확보했습니다. 이는 기체 단가를 낮출 뿐만 아니라 향후 수십 년간 부품 공급과 기술 지원이 끊길 걱정이 없다는 강력한 신뢰를 시장에 줍니다. 라팔이나 유로파이터가 소량 생산과 높은 단가로 인해 구매 국가들에게 막대한 운영 부담을 지우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특히 한국 방산의 강점인 철저한 후속 군수 지원은 무기를 한번 팔고 나면 나 몰라라 하는 일부 선진국들과는 차원이 다른 감동을 줍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술진이 현지로 달려가 문제를 해결하는 한국 특유의 서비스 정신은 이제 K방산의 브랜드 가치가 되었습니다. 또한 보라마에는 무장, 통합의 유연성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엄격한 통제 때문에 자국산 미사일조차 마음대로 달 수 없는 다른 기체들과 달리 보라마에는 고객의 요구에 맞춰 다양한 국산 및 유럽제 무장을 통합할 수 있는 열린 플랫폼을 지향합니다. 이것은 주권 국가로서 독자적인 국방력을 설계하고자 하는 중동이나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거부할 수 없는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단순히 비행기 한 대를 파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하늘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기술적 자유를 함께 파는 셈입니다. 전쟁은 결국 돈의 싸움이며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의 전력을 유지해야 하는 현대 국가들에게 보라매는 가장 스마트한 선택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이 강철의 독수리가 폴란드를 넘어 동남아와 중동, 그리고 더 넓은 세계의 하늘을 가로지르는 모습은 이제 더 이상 상상이 아닌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단순히 기술을 모방하는 나라를 넘어 세계 군사 표준을 제시하는 선도국으로 도약했음을 의미합니다. 경제적 이익을 넘어 국격의 상승을 불러오는 이 거대한 흐름은 우리 방산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를 장식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기술과 경제적 성취가 도달할 마지막 종착역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기계의 완성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염원과 의지가 담긴 결말입니다. KF-21 보라매가 그려나가는 궤적은 단순히 차가운 금속체가 하늘을 가로지르는 비행,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닙니다. 우리는 흔히 전투기를 첨단 기술의 집약체라고 부르지만 그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그곳에는 수만 명의 엔지니어가 쏟아낸 땀방울과 밤샘 연구의 고뇌, 그리고 우리 기술로 우리 하늘을 지키겠다는 대한민국 국민의 간절한 염원이 서려 있습니다. 처음 설계도를 그릴 때만 해도 주변의 시선은 냉담했습니다. 독자적인 레이더도 엔진도 없는 나라가 어떻게 첨단 전투기를 만들겠느냐는 의구심이 가득했지만 우리는 보란듯이 그 모든 한계를 하나씩 깨뜨리며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제 보라마에는
단순히 스텔스, 성능을 쫓는 추격자가 아니라 유무인 복합체계라는 미래 전장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선구자로 우뚝 섰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계적인 승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격과 자주국방의 의지가 하늘 높이 비상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만든 이 날개가 6세대를 넘어 미래의 우주 공간까지 이어질 징검다리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보라매가 뿜어내는 저 강렬한 엔진 소리는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평화와 안보의 약속이며 대한민국 방산의 저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장엄한 선언입니다. 비바람 속에서도 묵묵히 제 자리를 지키며 기체를 깎고 다듬어온 이름 없는 영웅들의 헌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한 보라매의 진실은 결국 기술보다 강한 것은 바로 인간의 의지라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의 자부심이 담긴 이 비행이 멈추지 않고 더 높이, 더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변함없는 응원과 신뢰를 부탁드립니다. 이 거대한 여정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속에 작은 자긍심의 불꽃을 지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바다 위를 가로지를 보라매의 또 다른 꿈인 해군형 전투기 KF-21의 실체를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국방의 미래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더욱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